앞에 효모 얘기할 때는 이번에 밀가루도 이제 쌀우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쌀우정을 그 질문 받은 게, 그럼 밀가루 넣을 때는 설탕을 넣어요, 꿀을 넣어요, 뭘 넣어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떤 셰프님은 그런 말을, 난 꿀 넣었더니까 냄새가 나서 싫어 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가? 그것 때문에 안 쓰는 건가? 그것 때문에 쓰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설탕은, 효모는 무조건 설탕이에요. 포도당. 왜냐? 거기에 인베르타제 그 안에, 이스트 자체 안에 효소가 설탕 분해 성분도 있고 전분 분해도 있어요. 근데 밀가루는, 그러니까 꿀은 쉽게 말해, 예전에 정말 오리지널 순수한 꿀은 자당이에요. 과당. 원래 꿀은. 근데 요즘에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 궁금해서 양봉협회에 들어가 봤어. 가니까 성분이 포도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엔 하도 설탕 성분도 이제 많이 설탕물을 옆에 놔둬가지고 키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왜 꿀을 사용했는 줄 아세요? 밀가루에는 분해 효소가 없어요. 인베르타잔 이런 게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도 얘를 사용을 못해. 분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꿀은 포도당하고 과당이 있지만 그게 분해 효소가 없어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넣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효모는 그걸 못 먹어. 이 효모 자체는 그 포도당을 먹지만 유산균 자체는 혐기성에서 키워야 잘 자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유산균 자체는 그 밀가루 자체에서 유산균보다는 효모양보다는 유산균이 훨씬 많아요. 태생적으로. 왜냐? 혐기적인 조건이 점점 돼가니까. 얘는 공기에 널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당이 많아서, 그래서 점점 얘는 그쪽으로 혐오가 점점 많아지는 거고, 얘는 밀가루에서 산소라든가 이런 게 점점 희박해지면 유산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산균을 키우고 싶다 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유산을 더 잘 키우고 싶으면 현기성으로 가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스팩을 해가지고 아예 진공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산소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키우고, 배지 자체도 MRS 배지에서 유산균이 잘 클 수 있는 배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쉐이킹을 해서 넣는 거예요. 얘는 아까처럼 쉐이킹해서 훨씬 더 산소를 많이 먹게 해요. 그래서 이 밀가루 같은 경우는 유산균 자체, 꿀 같은 경우는 자당만 있으니까 효모는 포도당을 먹은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과당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다른 거예요. 쟤는 분해할 효소가 없어. 그래서 설탕을 넣어도 잘 못 분해.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보면 알겠지만 꿀 넣은 것과 설탕 넣은 거는 꿀이 훨씬 더 잘 안 자라. 왜냐면 느려. 그래서 꿀을 넣는 경우는 밀가루는 꿀 넣어도 훨씬 더 잘 자라는구나. 얘는 꿀 넣었더니만 덜 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천천히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 다음에 과당을 먹는 거예요. 효모는. 자,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자, 동영상 한번 켜주세요. 자, 이거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스트 만드는 과정.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크림벤치에서 이거 동영상 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저거는 이제 고체 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를 넣어가지고 저기다가 페트리디시라고 하거든요. 저걸. 그다음에 저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좀 있으면 저게 굳어요. 아가가 이제 젤리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효모를 딱 빼잖아요. 그러면 걔를 갖고 저기다가 살살 긁어내. 이렇게 긁어내면 얘가 한 이틀 있으면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자라나요. 그럼 이렇게 긁은 거에서 가장 선명한 놈이 있어. 그럼 걔를 딱 떼. 그러면 또 다른 옆에 페트리디시가 또 이렇게 해. 그러면 점점점 센 놈만 살아남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센 놈의 이스트를 갖고 저기다가 넣는 거예요. 종근 배양기, 쉐키 인키버트. 그럼 저기는 또 저기에 맞는 YM 배지, 효모는 YM 배지 넣어요. 왜냐하면 이스트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건 못 자라게 해요. 왜냐하면 이스트에 맞는 먹이로만 만든 집이야, 배지가. 그래서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은 못 자라. 잘 안 자라요. 왜냐? 배지 자체가 유산균에 특성화된 배지니까. 그래서 점점 거기서 잘 큰 놈만 해서 저기다 키우는 거예요. 종균 배양기 한번 돼요? 안 되는 건가? 저기는 돼서. 그 다음에 저기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대량으로 또 여기다가 퍼멘트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O2, CO2인데, 이걸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발효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배양이 되는 건지를 아는 거예요. 자, 산소, 아까 표하고 그거예요. 표에서 보고, 얘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네? 그럼 조치를 취해주고, O2가 많이 나오네? 그럼 조치를 취해주고, 당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당을 덜 넣어주든가 해서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배지예요, 이거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pH 조절을 다 할 수 있는 기계예요, 이거는. 그럼 얘가, 요 자체가 이거를 한 방울 조절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줘서 여기서 산소가 막 올라가. 밑에서. 이건 림프관이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 산소를 최대한 많이 넣어주고, 밥은 넣어주고. 이 페레스트럴 펌프가 연속적으로 넣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씩 우리가 조정을 가능해요. 그러면서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몇 그램 정도가 들어간지 정확히 나와. 그거를 또 계산해서 효모를 측정해서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당 몇 그램을 키우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빵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일 가장 좋은 효모를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온 거를 저기다가 와트만 늘려가지고 저기다가 해가지고 진공을 떠가지고 저거 효모를 요 배양액을 저기다 넣는 거예요. 넣어서 진공으로 빨아들여. 물만 빨아들이게 됐죠. 그러면 저렇게 생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좀 있으면 저희는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 사이에 나중에 좀 있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생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이스트 500g에 2,500원이지만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장에 갔더니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 공장장님이, 팀장님이 만약에 우리 회사, 국내에 있는 회사가 이스트 회사가 없어지면 외국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올릴 거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서 직접 보고 제가 키워보니까. 자, 다음은 pH. 네, 또 끄니까 또. 자, pH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물 그냥 막 쓰시잖아요. 사실은 공장에서는 pH를 꼭 맞춰요. 왜?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는 배우잖아요. 시험 볼 때, 기능사 볼 때. 악영수의 pH가 약산성일 때. 자, 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물 중에서는 약산성이면서 악영수인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계에서 없어요. 없어요. 그런 물은 없어. 만들 수는 있어. 뭘 넣으면? S500을 넣으면. 그래서 S500이 넣으면 슈퍼빵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왜냐? 자, 우리는 경도를 알아야 돼. 경도란 뭐냐? 물의 힘이거든요. 물의 힘이야. 물의 힘은 뭘로 결정되느냐? 그 안에 있는 무기질로. 무기질은 뭐냐? 마그네슘과 칼슘.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어간대요. 그게 ppm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면 넣을수록 ppm이 좋아서 강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글루텐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그걸 경도가 높은 물은
경도가 높은 물은 산성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알칼리성이야. 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근데 우리는 악영수로 써서 이왕이면 산도가 좀 더 알칼리성이 아닌 산성으로 됐으면 좋는데 그런 물은 안 돼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경도가 높은 물은 알칼리성 물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거야. 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긴 해요. 악영수가 산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 근데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는 여기서 보면 크게 나와요. 가장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이거 하는 게 나오거든요. 보면 자, pH 중성이 가장 좋아. 근데 사실은 6.5가 pH가 조금 더 약산성일 때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고 B가 그냥 여기서는 좀 더 부풀었다는 내용만 보여주는 거예요. 더 좋다는 것보단. 자, 그래서 자, 고차를 보시면 pH가 알칼리성으로 기울어 이스트의 발효력이 약함과 동시에 필요 이상의 글루텐을 강화시켜. 자, 아까 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빵에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빵의 힘이 더 강해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해하시고 경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 물을 썼어요.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저는 이제 매년 11월 11일마다 바게트 챔피언십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밀가루부터 물까지 다 써. 에비앙부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금도 다 써봤지만 에비앙하고 우리나라 물하고는 거의 차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경도가 1500이에요. 1500. 빵을 하니까 발효가 안 돼. 너무 힘이 좋아서. 겉도 너무 바삭해. 근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프랑스는 석회질이 많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알칼리성 물이 돼. 그래서 뭐 미끄덩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좋은 빵이 물성이 많아도 프랑스는 바게트 힘이 좋은 거예요. 왜? 마그네슘, 칼슘, ppm은 석회암에서 석회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O2가 CO2가 거기가 같이 묶여야 돼. 석회암하고. 그래야 그 물이 마그네슘과 칼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빵이 잘 나오나 봐. 네. 실제로 그렇대요. 해보기도 그렇게 했지만. 근데 솔직히 나도 가까다 거기 연수 가지만 모르겠어요. 이 물만큼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물은 우리나라 수입이 안 돼요. 하다가 제가 다 샀어. 그래서 다 썼는데 그 대표님이 안 팔린다고 수입을 안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굳이 써본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경도에서는 물의 힘이니까 자, 비가 너무 없는 빵보다는 더 잡아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들어있는 경도가 그래서 악영수가 좋은 것 하는 거예요. 너무 세버리면 빵이 동그랗게 나오지만 커지질 못해. 그래서 경도가 많은 빵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원하는 pH가 산성이었으면 약산성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게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건 S500. 계량제를 넣으면 바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경도하고 pH를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금. 사실은 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몰라. 근데 저는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소금 때문에. 왜? 자, 들어보세요. 자, 소금은 글루텐을 어떻게 만들죠? 강화를 시켜. 그쵸? 강화를 시킨대. 자, 그러면 소금이 있는 빵과 없는 빵들 중에 어떤 게 믹싱이 빨리 될까요? 다들 몰라. 사실은 믹싱은 소금을 안 넣은 빵이 빨리 돼. 믹싱은.
근데 그때부터 난 멘붕이 오기 시작해. 왜지? 왜일까? 아니 강화를 시키니까 빨리 잡히는 거 아닌가? 소금이 들어가요? 글루텐을 강화시키니까. 아 그렇구나. 뭔가 잘못됐나? 했더니만 소금을 나중에 넣어야 믹싱 시간이 빨라진대. 30%. 이거 이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해. 뭐지? 찾기 시작한 거야. 근데 각자 분야별로 다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완전히 진리게 가지고 하나로 덩어리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삼투압 때문에 이스트에서 물이 나와서 그게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찾아낸 걸로는, 자, 그 소금을 이해할 때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축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글루텐을 수축시켜서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좀 빨라. 자, 그러면서 글루테닌을 강화시키니까 나머지 거는 남는 게 글리아딘이야. 글리아딘은 신장성과 점성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소금을 넣잖아요. 한번 딱 훅에 달라붙어. 처음에는 글루텐을 확 강화시켜. 근데 치면 칠수록 점점점 글리아딘을 점점 강화시켜. 그러면서 점점점 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이 잡히는 걸 계속 끊어버려, 소금이.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빨라요. 자, 그래서 그럼 후연법은요? 후연법은 그 글루텐을 같이 한꺼번에 뭉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다 만들어 놔. 그 다음에 소금망을 넣어도 그게 풀리지가 않아. 근데 처음부터 소금 넣잖아요. 질질질질 계속 도는 거예요. 차라리 안 넣은 게 더 빨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여기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작용을 안 해가지고 그거를 뭐 뭉치는 걸 해서. 근데 그렇게 가면 다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나중에 하셔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되는 일을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소금은 강화시키지만 소금을 넣을수록 점점점 발효가 늦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금도 1% 이상 넣으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가 적당하고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글루텐을 강화시켜서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수축을 땡겨가지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 소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저희 직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으니까. 삼투압이 뭘까? 그냥 이해는 하잖아요. 소금이나 설탕이 이스트와 만나면 죽는데요. 삼투압에 의해서. 오셨으니까 뭐 하나 이제 더 아시는 분들 더 훨씬 많으시겠지만, 자, 요걸 이해하면 삼투압은 뭐냐? 이거. 뭐 관련된 분들은 훨씬 다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이니까. 자, 요런 비커에다가 이렇게 된 밑에 물을 넣고 반투막을 넣어. 여기 이게 물은 통하는 거예요. 그 소금 분자들은 안 통하고 큰 것들은 안 통하고. 그럼 자,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면 얘네가 똑같아지려고 하는 이게 성질 때문에 얘가 빨려 들어가. 얘는 왜 빨려 들어가죠? 얘네도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얘하고 얘가 똑같으려고 하는 성질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를 빨려 들어가는 거야. 요 반투막에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빨려 들어간 만큼 요거하고 요게 삼투압이에요. 압력. 이제 이해 가시죠? 그걸 보시고 이제 요걸 보시면 돼. 자, 세포 이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는 친수성. 여기는 물이에요. 여기도 물이에요. 효모 안에도. 자, 요 사이에는 친유성,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농도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거든요. 삼투압은. 그래서 소금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고농도잖아요. 바퀴. 그래서 얘네가 물이 빨려 들어가. 밖으로. 그러면 이 원형질이 똑같은 게 수분이 자르면 찌그러들어. 수분이 다 나가면 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나 소금은 같이 넣으면 안 돼. 녹아.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 이게 삼투압의 정확한 이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량을 할 때 소금하고 설탕하고는 절대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금. 그죠? 2%가 결과적으로 가장 좋다. 너무 해도 작게, 너무 힘이 좋아서. 저는 그 테스트를 다 했는데 소금을 다 테스트했어요. 우리나라에 거고 겔랑드부터 해서. 저는 바게트에는 겔랑드만 넣고 당과자에는 호주 소금이나 그런 것만 넣어요. 왜냐하면 다 테스트해봤는데 그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간단히 소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플레드셀이라고 하잖아요. 꽃소금. 그거는 저도 그냥 들은 거예요. 그 하시는 분한테, 프랑스 분한테. 7, 8월 때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더워지잖아요. 그럼 바닷가 인근에 바닷가 위로 살짝 뜬대요. 하얗게. 꽃처럼. 그럼 그거를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만 걸러내는 거야. 그러면 그게 꽃소금이래요. 1년에 딱 한 번만 채취한대. 그래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단점은 미네랄이 없어. 미네랄 성분이 적대요. 장점은 끝맛이 깔끔하다. 고급스럽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판염과 장판염이 있어. 토판염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적으로 흙 속에서 하는 걸 손으로 파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글랑드 토판염 보면 색깔이 까무잡잡하고 가끔가다 모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갈이 나오고. 장판염은 그 흙 위에 장판을 까는 거야. 그래서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대신 깨끗해. 토판염은 흙에서 있는 미네랄 성분 같이 하니까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소금은 그렇게 이해만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염화나트륨은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나트륨 성분이 진하면 진할수록 빵이 힘이 좋으니까 덜 나오겠죠, 발효가. 자, 글루텐을 덜 잡으니까 훨씬 더 많이 부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왕 쓰는 거면 99.9% 쓰는 게 더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끈적거려. 자, 우리가 소금을 안 넣으면 빵에 힘이 없어요. 축축 처져. 그래서 케빈이라고 하잖아요. 옆에 옆구리가 하는 거.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글루텐을 강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소금을 안 넣으면. 색깔도 안 나와. 자, 색깔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얘가 효모를 아까처럼 발효되는 걸 늦으니까 효모가 당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자, 발효가 안 되니까. 가스도 마찬가지. 가스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당을 많이 먹었다니까 색이 연해지는 거예요. 구움 색깔이. 그 아까 처음 거하고 연결하면 거의 대부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색깔 자체도 당연히 색깔 자체도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설탕.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책 그대로 내용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설탕을 딱 봤을 때 그레뉴당을 5%, 10% 넣었을 때 가장 높다. 왜냐? 더 넣으면 이스트 삼투압에 대해 죽기도 하고 오히려 발효를 해서 술이 돼버려. 그래서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설탕을 넣으면 돼. 그래서 그걸 더 키우고 싶다면 고당 이스트를 넣든가. 그죠?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워봤더니만. 자, 우리 그냥 간단히 어차피 우리가 빵을 하니까 마일라드 반응과 카라멜 반응의 차이점은 이제 하나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라멜 반응과 효소적 반응과 비효소적 반응인데 그냥 그걸 나중에 하고요. 뭐 간장이 나오고 간장도 효소적 그 반응 그 갈색 변화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카라멜 반응과 마일라드 반응의 가장 차이점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과 당이 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마일라드 반응이 되고 당만 갈색이 되면 카라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카라멜 반응이에요. 근데 고기를 태웠어. 갈색이 되잖아요. 그건 단백질과 안에 있는 당 성분이 되니까 그거는 당연히 마일라드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있냐 없냐의 유무. 또 하나, 마일라드 반응은 열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있는 게 있어. 근데 카라멜 반응은 꼭 열이 있어야 돼. 그게 아까 말했던 간장이 될 수도 있고 열이 없어도 되잖아요. 열이 있으면 아까처럼 고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직원들이 매일, 저희 직원들은 지금 월요일마다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와요. 각 지점별로 해가지고 6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을 하고 이제 저희 몽핀에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기 있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책들을 다 잘라서 복사를 해줘. 그래서 가서 그걸 공부해서 발표를 해. 그러면 물어보고 나도 질문하고. 저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저한테 물어보면 나도 공부하고 내가 찾기 싫으면 숙제를 내고. 보통 그렇게 해서 실력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이 한 거예요, 다. 데이터 값도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 이제. 자, 건포도 같은 경우는 설탕을 안 넣으면 잘 자란대. 자, 그래서 14g, 40g, 60g 넣었더니만 A, B, C, D 해서 A, B, C, D, A, B, C, D 해서 키웠더니만 빵을 만들면 A, B, C, D 차례 나오는 거예요. 아, 10브레스 정도가 되면 굳이 설탕을 안 넣는 게 훨씬 자라는구나. 이제는 설탕을 안 넣어도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직원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 연구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퍼멘트를 갖고 정말 다 갖고 이거 데이터 값인데 이거를 좀 쪼개면 뭐냐면 저거를 계산식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시간당 우리가 배지에다가 몇 리터를 줬을 때, 그러니까 아까 패스트라 펌프에다가 떨어지는 분수대로 다 계산을 해. 그거를 5cc면 5cc대로 시간대로 6 곱하기 60을 다 나눠가지고 그거를 시간당 몇을 나오고 그러면 시간당 효모가 얼마큼 자라서 그거를 질량을 잰 다음에 그걸 다시 계산해서 넣은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확히 뭘 그려? 자, 초기 설탕 아까 50g, 100g, 150, 200 넣었을 때 그러면 그 진짜로 그 이스트 진짜로 나오는 게 시간당 얼만큼 나왔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38g, 41g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왜 아까 말했잖아요. 얘가 더 많네? 많은 이유는 포도당이 들어있어서. 포도당을 희석해서 실제로 봤더니만 얘가 제일 많아. 50g에 봤을 때 효모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계속 키우면 술이 되는 거예요. 당이 남아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정확히 이 계산법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면 효모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처럼 이걸 갖고 도표를 또 만들어서 또 측정을 해서 빵을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작업들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어디서 빼왔으면 저기서 빼오고 그 효모마다 다 같을 것 같지만 다 달라.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그 미생물 연구원에서는 얼만큼 많은 종류의 샘플을 갖고 있느냐가 그 힘이에요. 그래서 믹스도 하는 거고, 그래서 더 좋은 미생물을 더 갖으려고 하는 거고, 저희도 목표는 섞어서 가장 좋은 이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루코스 비액트는 뭐냐? 당이 많으면 에너지가 대성생이 돼서 효모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발효로 돼가지고 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그게 글루코스 이펙트라는 효과예요. 자, 유지인데요. 유지인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보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버터는 보통 82%, 84%거든요. 자, 수분이 들어있잖아요. 수분이 들었으면 부풀긴 하는데, 막을 형성을 못해. 막을 형성을 못해. 자, 고체 기름이잖아요. 샐러드는. 자, 그래서 여기는 82%가 고체 기름이고, 쟤는 쇼테닝은 100% 고체 기름이에요. 샐러드유는 액체 기름이에요. 자, 빵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A는 그래 알겠어. 얘는 고체 기름이 많으면 더 잘 가스를 포집하니까 얘네 두 개는 알겠어. 근데 그러면 자, 얘가 왜 크지? 똑같은 100% 고체 기름인데 얘는 알겠어. 수분이
수분이 들어있어서 얘는 수분이 없는데 100%인데 얘는 단지 차이점은 고체와 액체의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가 시트를 칠 때 기름을 넣고 버터를 넣으면 어떤 게 클까요? 어떤 게 클까? 기름 넣은 게 훨씬 잘 올라와요. 시트 클 때. 왜냐? 되게 잡아주는 힘이 없어. 그래서 키우잖아요? 한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 방법이, 제법이 뭐예요? 시폰법. 기름을 넣으면 한정없이 켜. 근데 힘이 없으니까 꺼내자마자 푹 주저앉아. 그래서 돌려서 식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체를 넣으면 올라가다가 말아. 힘이 있어서. 자, 그래서 빵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름이 있으면 포집이 잘 안 돼. 우리가 빵을 칠 때 물을 넣으면 퍼지잖아요. 그 이유고. 자, 저거는 같은 기름이지만 액체라서 잡아줄 힘이 없어. 고체보다는. 그래서 고체는 그 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잘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반죽 높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결국 구웠을 때 그 힘을 못 받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넣을 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기름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버터를 넣으면 쇼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생무치. 버터 향이 안 나. 그렇죠? 장점은 있어. 바삭거려. 튀겨지니까. 그래서 바삭한 빵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일부러 쇼트닝을 넣는 거예요. 라드도 넣고. 그렇죠? 라드는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한 거죠. 네, 보통.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버터 함량도 일정 부분이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거지. 오히려 많이 들어가면 아까처럼 힘을 주니까 오히려 너무 힘을 주는 거야.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작아지는 거예요. 자, 전란. 자, 전란인데, 요거는 저희 직원이, 계란은 물이잖아요. 물이 들어갔는데 왜 빵이 딱딱해져요? 자, 계란을 삶으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계란을 삶으면 딱딱해지는 게 그게 빵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딱딱해지는 거예요. 단지 걔가 유화제 역할을 해주고 하니까 잘 부풀어지고 더 잘 큰 것도 맞긴 하지만 그게 흰자 같은 경우는 구워지면 그냥 응고가 돼버려. 자, 우리가 노른자 익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58도? 흰자는 65도. 그래서 보통 60도 이상은 끓여줘야 돼. 익으려면. 자, 그렇게 해서 요걸 들어가면,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노른자가 들어갔을 때, 결란이 들어갔을 때 더 잘 부풀고 유화제 역할을 해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구웠을 때 얘는 그래서 흰자 역할이라는 게 이게 구우면 딱딱해져서 터져버려. 밑에가 열을 받으니까 팽창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오븐 스프링이 있고 브레이크 앤 슈레드라고 보통 하거든요. 오븐 스프링이라는데 보통 우리가 그 오븐 스프링 됐으면 쭉 올라와서 이게 되게 찢어지잖아요. 그 찢어진 높이를 브레이크라고 해요. 슈레드는 보면 이렇게 선처럼 막 되어 있어. 그 선을 슈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합쳐서 브레이크 앤 슈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슈레드를 영어로 보면 채 썬 듯한 느낌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막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슈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찐 높이와 거기에 선들을 합쳐서 브레이크 앤 슈레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브레이크 앤 슈레드가 아니고 저거는 이제 응고되면서 많이 넣어가지고 아예 굳어져 버리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노른자 넣고 더 많이 넣고 흰자 넣고 요거 넣었을 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운 결과 고찰 이 책에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왜 이러지라는 내용들을 거의 고찰 다 써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단지 여기에 추가시킬 내용들이 있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연구하면서 더 채워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저희가 낸 책에는 모든 이제 나왔던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했던 내용, 저희 연구소에 했던 내용, 책 16권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집합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 저희 터닝포인트 대표님하고 이제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연구를. 하지만 정말 괜찮은 책을 만들고 싶어요. 일단 팔찌 분열은 이거는 가루가 더 첨가되니까 10% 정도는 이제 고형 분열 생각하거든요. 우유를 할 때. 그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사실 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냥 있으니까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큰 내용은 아니라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넣었을 때 그거에 맞게끔 물을 또 넣어줘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발효, 구운 거, 자 이렇게 해서 사이언스 차트를 끝내고 자 그 다음엔 여기까지 하면 거의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Q&A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업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아시죠? 믹싱, 발효, 펀치, 분할, 둥글리기, 벤치타임, 성형. 이거야 다들 빵을 조금씩 하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시니까. 그리고 앞에 내용들 사실 여기 다 접목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나 천연 발효용을 넣고 싶어. 자, 밀가루 중에서 유산균을 키우고 싶으면 꿀을 넣어서 현기성을 넣어서 최대한 산소가 안 통해서 키우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고 해서 밀가루 중에서 효모증이 없냐? 아까 말씀드린 있어요. 단지 유산균이 많을 뿐이지.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버터가 아까 버터에 말씀드렸는데 버터가 들어가 있는 빵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스트를 좀 더 넣어야 돼. 왜냐하면 버터가 이스트를 코팅을 해버려요. 그래서 발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를 좀 더 넣어줘요. 그 이유가 레시피 보면 좀 더 추가된 이유는 그 이유 때문도 있고 또한 그 버터가 힘을 받기 때문에 잘 안 부푸는 그런 이유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걸 하나씩 설명드리면 믹싱이야. 네. 오토리지 요즘은 다 주시기도 하고 자가수분 발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금이 넣는 타이밍 그걸 보시고 나는 그냥 쳐도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될 거. 맞는 방법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경수를 쓰고 싶다고 해서 그게 최고의 빵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본 중에 일본의 사이클 선수였는데 하반신 마이바에 대해서 산속에서 빵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꼭 연수로만 쓰더라고요. 왜냐? 내가 성형하기 힘들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빵을 만들고 싶대요. 성형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장 부드러운 식빵을 파는데 먹으려면 1년 반 전에 예약을 해야 돼. 책 내용 제목은 지금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사이클 선수가 되신 분이에요. 원래. 근데 경기를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됐어. 그것도 아까 근데 나는 정말 딱딱한 빵을 만들고 싶어. 그럼 초경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바삭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신빵을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자, 반대로 사워도를 넣잖아요. 후배가 전화 왔어. 셰프님, 오버나이트로 해서 사워도를 넣었더니만 너무 작게 나고 다 퍼져요. 그래서 사워도를 더 센 거를 넣었더니만 더 죽어요.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워도를 거기는 효모나 유산균을 더 넣었으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자,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발효를 못해. 되는 것도 있어. 김치 유산균이나 이런 거 보글보글 거리잖아요. 근데 그걸로만은 빵을 부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유산균은 산이야. 또 심지어 산은 단백질을 끊어버려요. 녹여버려. 그래서 산을 갖고 빵을 담가놔두면 다음날 물이 돼 있어요. 근데 발효를 더 한다고 사워도를 더 넣었어. 당연히 더 녹고 더 처진 빵이 나오겠죠. 반대로 효모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한 빵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걸만 조금씩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믹싱하고 여기서는 자, 호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밀을 치면 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일까요?
글루텐? 네? 아,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분은 글루텐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질이 안 좋은 글루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글루텐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럼 아예 빵이 안 나오겠죠. 그럼 빵에 이제 글루텐 자체가, 글루텐이 있어야만이, 밀가루가 왜 빵이 되냐면 글루텐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호밀가루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글루텐이 적어.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글루테닌은 탄력을 없어요. 선천적으로 작아. 그래서 빵이 잘 성형이 안 되고 끈적거려요. 글리아딘만 많아. 선천적으로. 그리고 아밀라제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밀가루. 그 아밀라제는 어떤 거예요? 아까 설탕을 빨리 분해하는 거. 그래서 빨리 발효되는 거예요. 아까 바게트도 빨리 발효가 하려면 말트 그걸 넣었잖아요. 거의 알파 아밀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발효시키는 거예요. 근데 호밀 자체는 그게 되게 많아. 그래서 빨리 발효되고 힘이 없는 거예요. 호밀 자체가. 그래서 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감안하면 발효를 많이 시키면 안 되고, 그죠?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팩토산이 나와요. 호밀 자체. 그래서 호밀은, 산 자체는 그래서 기공들을 다 조밀조밀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호밀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기공이 많은 빵이 아니고 묵직한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빵이 나올 수가 없어. 발효를 많이 보면 얘가 푹 꺼져버려. 왜? 힘이 없으니까. 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효를 줬는데 칼집만 좀 푹 꺼져버리네. 당연히 딴 것보다 아밀라제가 더 많은데, 당연히 발효가 딴 것보다 두세 배 빠른데, 두세 배까지 아니고요. 그래서 발효를 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리아딘과 글루텐은 탄력, 점성, 신장성, 글리아딘은.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소금이 넣어야 되면 아까처럼 글리아딘은 질어지고 글루텐은 이제 확 수축이 되면서 빵이 그렇게 나오고 늦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뭉쳐져 가지고 글루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믹싱을 할 때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이 중에서 그나마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빵을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왜 바게트를 할 때 70%만 치라고 할까요? 식빵을 할 때는 왜 100% 치라고 할까요? 왜 햄버거 빵은 120%에서 완전 파괴 단계까지 치라고 할까요? 자, 요걸 아세요? 자, 나는 바게트 빵을 만들고 싶어. 그럼 70%만 치는 거야. 왜? 이때는 텐션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잡았을 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게트의 특징이 나와. 바게트 특징이 뭐죠?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하죠. 그래서 가장 글루텐의 힘이 70%일 때 그때까지만 치는 거예요. 자, 100%는 부드러운 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쭉 늘어나야 돼. 잡아당긴 반죽을 쭉 늘어나면 부드럽게. 그래서 식빵을 봤을 때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까지 치는 거예요. 120%는 왜? 햄버거 빵 왜 120%? 자, 식사빵이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햄버거 빵이 바게트 같은 데 했다고 하면 햄버거 빵에다가 패티 넣고 뭐 넣잖아요. 씹으면 빵부터가 못 먹어. 120% 치면 완전히 파괴 단계에서 완전히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딱 먹으면 이빨 자국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 딱 물었을 때 빵부터 내용물까지 한 번에 딱 끊기려면 되게 부드러운 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 단계까지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치시면 기본적으로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끔. 그래서 바게트 할 때, 잠봉베리를 할 때 막 안에다가 막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자기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되게 버터하고 햄만 넣어서 그것만 먹는 거예요. 사실. 햄버거는 많이 넣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믹싱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떠나가지고 왜 70%, 100%, 120% 치는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 바게트 70불 때 발전 단계에 치는 게 햄버거 바게트라고 나오는 거고 100% 식빵. 완전히 치는 건 넘어가는 건 햄버거 빵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밀가루 안에 있는 거는 알파 아밀로제, 베타 아밀로제. 걔네들이 긴 그 전분 그거를 알파 아밀로제는 뚝뚝 끊어줘. 베타 아밀로제는 땅끝단을 2개씩 끊어주는 거. 그래서 하나씩 이제 침화제가 해서 안에서 이스트에서 인베르타제하고 이런 효소들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가 생기면서 알코올 발효에 의해서 이제 알코올이 나오고 그게 이제 끝까지 해서 나오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펀치를 주잖아요. 펀치를 주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자, 안에는 이게 혹일까요, 미혹일까요?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 근데 차단이 돼서 일단은 산소가 없다고 보면 돼. 있긴 있죠. 안에 뭐 공기도 다 있고. 그래서 겉에는 산소가 있으니까 이스트가 조금씩 자라. 많이는 아니지만. 안쪽에는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소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안에는 발효가 일어나는 거고, 겉에는 이스트가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잖아요? 겉에 게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겉에 있는 이스트가 안에 들어가 또 발효가 되니까 훨씬 더 빨리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치를 주면 그런 효과가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펀치를 주는 이유는 좀 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호기적인 국권에 있던 이스트가 안으로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서 훨씬 더 잘 되는 이유가 급격히 처음보다 더 잘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정립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가스들이 다 퍼지면서 조밀하게 균일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것도 원래는 전분 구조를 보면 이렇게 길게 있고 하나씩 있으면서 글루텐이 쭉 있고 글레아딘이 하나씩 붙어있는 구조가 되면서 얘가 SH기가 SS기가 다시 SH기가 되고 막 이렇게 과정이 됐는데 그거는 이 책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굳이 거기까지 이해를 안 하더라도요. 이런 정도만 이해해주고 시작해도 근데 저기 빵의 과학이라든가 제빵의 과학에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쓸까 하다가 또 이제 또 화학식 나오고 막 이러게 되면 또 재미없는 수업이 될까봐 그거는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게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빵에 뭐 탄수화물 그 무슨 생기고 당연히 뭐 이것도 알고 그 다음에 글루텐이 뭐 가면서 강화도 되고 연화도 되고 뭐 알코올이 생기면 연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고 소금이 들어가면 강화되고 그 작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 건 여기 오신 분은 다들 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빵에 관심 있고 다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라 굳이 여기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깐 넘어가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포도당은 유산균에 의해서 유산이 되는 거고, 자, 알코올은 초산균에 의해서 초산이 되는 거고, 초산은 식초고. 자, 그래서 해당 과정, 그러니까 당이 들어오면 얘가 해당 과정에 의해서 이제 피루불산이 되고, 얘가 산소가 없는 현기가 쪽이 되면 발효가 되는 거고, 산소가 있는 쪽이 되면 에너지가 돼가지고 얘가 증식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현기적인 조건에서는 현기니까 유산이 나와서 젖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당이 있으니까 술이 되는 거고. 술이 되니까 산소하고 접촉되면서 이제 초산이 식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술 하신 분들은 식초로 만들 수 있고, 빵 하신 분들은 조금만 배우면 식초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메가당, 말타제에서 메가당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추가효소에서 포도당이 다시 알코올 발효에 의해서 아까 설명했던 탄산가스가 되고 알코올이 되고 알코올이 술이 되고 술이 산소와 만나서 식초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만 이해하다 보면 지금 듣고 이런 거구나 해서 책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쌓여가면서 아 나중에는 식초를 만들어 볼까? 술을 만들어 볼까? 그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초를 만들어 보려고. 자, 제가 작년에 하루에 100만 원짜리 디저트 클래스를 들었어요. 미슐랭 3스타짜리. 그리고 저희도 지금 빵도 미슐랭 3스타에 납품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말하는데 디저트에 식초를 응용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지금 유럽의 강품이래. 물어봤어. 누구한테 배웠냐? 한국 사람한테 배웠대. 어떻게 만드냐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들 줄은 모르는데 컨설팅 받은 사람이 그 레스토랑에서 그걸 만들어준대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탄산가스 이제 알코올이 나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그냥 그 메커니즘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하나씩 붙이는 거는 지금 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져.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현기성일 때는 이렇게 가서 식초까지 가는구나. 얘는 산소가 있으면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증식을 하는구나. 사람 몸도 똑같아. 자, 펀치 아까 주는 과정 똑같이. 자, 펀치를 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은 통을 사용하는데 저 넓은 통은 반죽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넓은 통이면 펀치를 줘가지고 이게 모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또 그 얘기를 했더니만 이거하고 이렇게 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볼은 쓰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펀치를 주면서 힘을 주려고 하는 일은 똑같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볼은 여기만 힘은 가해지고 양옆에는 힘이 안 가해져. 그래서 이상한 텐션의 빵이 되는 거예요. 옆에는 늘어지고 가운데는 힘이 너무 받아. 그걸 또 죽인다고 막 죽여. 그럼 기공이 죽는 거예요. 뭐하러 2시간 동안 발효를 줬죠?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에 맞게끔 반죽 키로수에 맞춰가지고 딱 넣고 퍼지지 않게끔만 하고 계속. 그래서 넓은 데에 준 일은 똑같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의 온도하고 여기 닿기 때문에 가운데만 부풀어 올라. 그럼 가운데는 가발이요. 그래서 또 그걸 죽이려고 또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할 거면 높더라도 똑같이 일자가 된 걸 써야 되겠죠. 그래야 똑같이 힘을 받겠죠. 그래서 볼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루텐의 강화, 구조 뭐 이렇게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펀치 전, 펀치 후 산소가 들어오고 올라가 활성화가 되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트가 펀치 후에는 이스트가 활성화된다는 내용이고 그 책에 다 나온 내용이 한데요. 그리고 분할. 사실 저는 이제 바게트를 되게 중시해요. 바게트. 왜냐?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맛있게 만들어야 돼. 크루아상도 중요하게. 가장 많은 재료로 가장 맛있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모양이 제일 많이 티나. 못하는 사람 정말 못해. 잘하는 사람 너무 잘해. 그래서 그 집 빵집 딱 가보면 바게트만 보면 그 집 수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칼집도 스팀을 어떻게 해주는지,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성형을 어떻게 하는지, 잡아 끄는지, 그냥 풀어버리는지 되게 많은 기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이 내용을 갖고 실전으로 보여드리고 싶어. 정말로 바게트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반죽은 마른 면이 많은 면에 가게끔. 마른 면이 안에 들어가면 선이 생겨. 그래서 항상 반죽에는 적절한 힘이 있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당길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자, 그리고 벤치 타임 뭐 이것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중간 발효 있고 하면서 글루텐이 재배가 될 거고 유연한 반죽에 대해서 다시 성형이 쉬운 반죽이 될 거고요. 벤치 타임에서 이거 똑같이 계속적으로 발효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자, 그러면서 다시 성형을 할 거고
그러면서 탄력이 강해지고 점성이 이제 강해지고 그러면서 될 거고요. 상영 과정에서 최종 발효 30도에서 구조 변화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반죽이 유연하게 잘 되는 반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계속적으로 강화와 연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된답니다. 그 다음에 2차 발효. 똑같이 유산 발효, 초산 발효가 일어날 거고요. 네, 굽기.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설명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왜 수분을 날려야 되는지, 날리는 방법, 그다음 칼집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것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의 책이라 보니 다음번에 한번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성형도 처음 초보자가 해도 전문가처럼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선만 똑같이 따라 한다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굽기까지 해서 굽기는 뭐 딱 하는 거 없고요. 그 호화되는 정도, 3열이 60도까지 되고, 그래서 3일 되기 전까지 이제 이스트가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븐 스프링은 저는 한 8분까지만 스팀을 주고 더 이상 안 줘요. 왜냐면 한번 굳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스팀을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 오히려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 정도 오븐 스프링 혀가 슈레더 브레이크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 네, 아까 단백질, 설탕 해서 160도, 180도 해서 카라멜 반응, 마일라드 반응 해서 알코올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 다 앞에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뒤에는 사실 이 테스팅 사이언스 베이스는 요것보다는 아까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했었고요. 요거 TV 값, 그리고 아까 물 온도하고 저는 pH하고 물 온도를 되게 중시해요. 왜냐? 같은 빵이 매일마다 나와야 되면 온도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실내 온도가 바뀌어. 근데 기능사 할 때는 매일마다 마찰 계수가 어떻고 막 하잖아요. 머리 아파. 그걸 언제 해? 저는 그래서 셰프라면 가서 24도짜리 바게트 반죽을 만들어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써요, 저는. TV값. 앞에 이시하면 템퍼러처 베이스라고 해서 기본 온도라는 건데, 저는 어떻게 제일 쉽게 잡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자, 나는 마찰 계수를 보통 내가 원하는 믹싱이 있잖아요. 믹싱은 난 5도 정도를 잡아요. 믹싱 쳐보니까 항상 5도가 뛰더라고. 저는 고속으로 절대 잘 안 치려고 해요. 잠깐만 쳐요. 힘을 주고 싶을 때. 그때만 잠깐 20-30초만 주지. 30초도 주잖아.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살짝만 줘서 힘을 너무 받는 반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성형이 너무 힘들어. 빵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저는 마찰 계수를 5도로 잡아요. 4도에서 5도 정도. 5도. 다 달라요. 저는 그냥 스파이럴에다가 천지 저로 치는데 요만한 볼에다가 치면 7, 8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마찰 계수를 하는데, 자, 원하는 온도. 내가 만약에 27도짜리 바게트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자, 4도라고 칩시다. 5도라 칩시다. 마찰 계수를. 난 5도를 보통 4, 5도 잡으니까 5도라 치고 난 25도짜리 바게트 반죽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25도에서 아까 마찰 계수 5도를 빼면 20도잖아요. 자, 들어가는 변수를 전가. 자, 실내 온도, 밀가루, 물 온도 곱하기 3. 20 곱하기 3은 60. 그럼 그게 TV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날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치냐면 60에서 실내 온도와 밀가루는 더해서 60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물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물로 빵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쳤는데 25도 빵을 만들고 싶은데 23도가 나왔어. 반죽 온도가. 그럼 TV 값을 2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 온도가 이제 바뀌겠죠? 그러면 진짜 치면 그게 다 같아져요. 정말로. 그래서 2, 3일 만에 내가 원하는 온도를 계속 잡을 수가 있어. 근데 1년에 딱 2번이 바뀌더라고. 계절 바뀔 때. 그때는 TV 값을 바꿔주면 돼. 근데 여기 기본이 뭐냐면 실내 온도가 거의 유지가 되네. 막 20도 막 차이 나고 한겨울에 쳤다가 한겨울에 치면 이게 안 돼요.
실내 온도는 거의 비슷한 상태. 5도 이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내에 돼야 돼요. 너무 급격하게 바뀌면 잡을 수 어떤 때는 그러면 마이너스 막 2, 3도까지 쳐야 돼 물 온도를.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는 24도, 22도에서 26도 사이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빵도 너무 차가우면 안 나와. 성형하는 동안 수축이 돼버려요. 그럼 빵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TV 값 정도는 좀 그래도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똑같은 2, 3일 정도면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빵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자, 식빵은 27도, 바게트는 24도 하면 그 온도에 그 시간 똑같이 나와야 돼. 그게 물 온도가 제일 기본이죠. 자, 오늘은 40도짜리, 30도짜리 물에 쳤어. 내일은 20도 짜지만, 빵 하시면 알겠지만 30도가 20분 치면 당연히 빵이 달아요. 발효 속도가 달라져. 그래서 물 온도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TV 값을 잡으면 실내 온도가 2, 3도가 바뀌어도 물 온도가 바뀌니까 똑같은 빵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돼요.